안녕하세요. 야매풀머입니다. 고언어 계속 공부를 진행할 건데요. 주중에 고언어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준비해놨던 영상들이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고인데요. 노후된 하드디스크는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지난번에 고 튜토리얼을 한번 훑어봤죠. 그리고 이제 고 언어에 대한 문법 그리고 기능들을 자세히 익혀볼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튜토리얼 문서 마지막에 투어 오브 고라는 것을 안내를 해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투어 오브 고는 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언어 학습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한글로 완전히 번역을 해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다양한 국가의 언어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옵셔널하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페이지 링크는 제가 내용에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투어 오브 고를 이용을 해서 저도 학습을 할 거고요.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오브 고의 내용은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와 메소드 인터페이스, 컨커런시, 동시성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초 부분에서는 패키지와 변수 함수, 그리고 흐름 제어문, 언어의 이목구비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더 많은 스트럭트와 슬라이스 맵, 자료 구조형들, 그리고 메소드와 인터페이스, 타입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조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좀 더 심화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동시성, 고언어를 소개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고언어는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되게 장점을 가졌다. 그래서 고 컨커런시 등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같이 투어 오브 고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키지와 변수 함수 부분을 일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상은 길지 않도록 10분 내외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를 향한 여행, 처음에 이제 패키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튜토리얼을 할 때 이미 패키지와 모듈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을 하는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고 프로그램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인 패키지에서 실행을 시작합니다. 고언어는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패키지가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패키지는 쉽게 생각을 하면은 특정한 목적으로 정의한 기능들의 모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키지 아래는 여러 개의 고 소스 코드 파일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임포트 경로에서는 fmt와 메스랜드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들 역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 패키지들 되겠죠. 여기에서 불러온 패키지는 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기본 이런 언어에서 직접 제공하는 기본 패키지도 있고, 직접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직접 만든 패키지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3자가 만든 패키지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관습적으로 패키지의 이름은 임포트 경로의 마지막 요소와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임포트하고 요 패키지 이름을 썼는데요. 요거는 정확히는 패키지 이름이 아니고
패키지의 경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튜토리얼을 공부를 할 때 모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었죠. 네. 실제로 greetings가 패키지의 이름이었고 요 앞에까지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example.com의 greetings라는 경로에 이 패키지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패키지 이름의 마지막 경로 마지막 부분이 패키지의 이름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면은 참조한 매스 랜드 경로에 랜드라는 패키지를 불러서 그 랜드라는 패키지 안에 int n이라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죠. 자, import 오른쪽 코드의 괄호로 임포트를 그룹 짓습니다. 이를 팩토워드 임포트 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러 임포트 문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문법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걸로 보이죠. 자, 임포트를 할 때 우리가 당연히 고 언어의 프로그램은 여러 패키지들의 모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패키지를 한꺼번에 불러올 겁니다. 그렇게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어서 그룹 지어서 호출을 해라 라는 내용이죠. 이런 방식 우리가 뭐 다른 언어들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보통 include import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 줄로. 근데 고에서는 이거를 괄호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고에서는 오른쪽처럼 괄호로 묶어서 import 하는 것을 좋은 스타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익스포트 되는 이름 고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익스포트 됩니다. 예를 들어 pi가 패스 패키지에서 익스포트 되어졌듯이 피자는 익스포트 되는 이름입니다. 피자와 파이는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으므로 익스포트 되지 않습니다. 패키지를 임포트할 때 당신은 그 패키지에 익스포트된 이름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되지 않은 이름들에는 패키지 밖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 다른 언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클래스를 만들 때 퍼블릭 메소드와 프라이빗 메소드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되는 것이 퍼블릭 함수다. 요 그레이팅스 패키지 외부에서 그레이팅스를 임포트해서 불러서 사용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녀석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변경이 되면은 프라이빗이라서 외부에선 참조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 언어에서는 이렇게 호출되는 녀석,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대문자로 된 함수를 exported 함수, exported na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왜 export name식과 export 하지 않는 프라이빗이 필요한지는 프로그램을 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패키지를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형식의 패키지라고 했을 때 이 패키지에서 핵심적인 기능 부분은 그 사용자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3자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함수들만 노출해 주는 것이 혼동을 줄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개가 되어서 마음대로 만질 수 없게 하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프라이빗 같은 것들을 공개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부분을 퍼블릭 메소드와 프라이빗 메소드 식으로 나누는 부분을 보통 캡슐화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 언어에서도 패키지를 캡슐화 하는 거죠.
약간은 의미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의 그 익스포티드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기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함수네요. 우리가 이미 함수는 경험을 해봤죠. 튜토리얼을 만들 때 함수는 연기 혹은 그보다 많이 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 add는 두 개의 인트형 매개 변수를 이용합니다. 변수 이름 뒤에 타입이 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함수를 만들 때 fnc라는 예약어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만들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다른 언어를 경험해 보셨다라면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구성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매개 인자를 선언할 때 이 매개 인자의 타입이 뒤쪽으로 온다는 차이점이 있죠. 투어오브고에서도 변수 이름 뒤에 타입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방법이라고 인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왜 타입을 뒤에다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둔 링크가 있어요. 이 부분에 가서 왜 변수의 뒤쪽에다 타입을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이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이름이 주어진 함수 매개 변수가 같은 타입일 때 당신은 마지막 매개 변수를 제외한 매개 변수들의 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튜토리얼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었나요?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xy, 그러니까 매개 인자의 xy가 둘 다 인트형이라면은 앞에 이 타입을 생략하고 뒤에 하나만 기록을 하므로 암묵적으로 xy가 둘 다 인테저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시성이 뭔가 명확하게 코드는 뭔가 명확하게 선언이 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둘 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복수계의 결과 한 함수는 몇 개의 결과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수합 함수는 두 개의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우리가 튜토리얼 할 때도 이 부분을 봤죠. 두 개의 복수계 리턴을 하는 것을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봤을 때는 두 개뿐만이 아니고 몇 개든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계 리턴은 우리가 이제 에러 핸들링 튜토리얼 할 때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을 할 때 결과값과 에러 값을 이런 식으로 리턴해 주기 때문에 고언어에선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이름이 주어진 기명의 반환값, 고언어의 반환값은 이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함수의 맨 위에서 정의된 변수처럼 다뤄집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반환값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없는 리턴문은 이름이 주어진 반환값을 반환합니다. 이것을 리퀴드 리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예제처럼 리퀴드 리턴문은 짧은 함수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긴 함수에서는 그것이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짧은 형식의 기능 함수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리턴에 특이하게도 아예 리턴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 보면은 xy int라고 해서 xy를 아예 지정을 해버렸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하느냐, 정의된 변수처럼 다뤄진다고 하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xy int라는 리턴을 지정을 했다면은 이 함수 내에는 xy라는 녀석의 변수가 이미 선언이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고 어느 구간에서든 리턴을 하면은 이 선언된 xy가 리턴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딱 봐도 이 설명 그대로죠. 이게
함수가 만약에 길어지면은 가독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짧은 이런 식으로 대단히 짧은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네, 간단한 함수에서는 뭐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함수에서는 잘못하면 실수를 만들기 쉬울 것 같으니 여기 투 오브 고의 설명처럼 긴 함수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변수네요. 오늘 영상은 이제 패키지와 함수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엔 이제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고 언어의 프로그램은 패키지의 모음이고 그 패키지들은 지정된 이름의 특정 기능들의 모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패키지는 한 디렉토리 안에 다수의 고 소스 코드를 포함하는 형식의 묶음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포트에서 사용할 때 불러지는 이 스트링 문자열은 패키지의 경로이고 이 끝부분 경로의 마지막 부분이 고언에선 관념적으로 패키지의 이름이다. 그래서 실제로 호출에 사용할 때는 greetings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는 뭐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함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점은 이 매개 변수, 매개 인자의 이름, 타입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타입이 온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턴 타입이 복수개의 리턴 타입을 가질 수 있다. 고언어는 그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변수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돌파리 프로그래머, 야매 프로그래머와 함께 고언어 공부 끝까지 함께 해봅시다. 안녕.